네, 안녕하세요. 정보 처리 기능사 실기에 좀 도움을 주고자 운영체제 수업을 하게 된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메이커 창작과 임태현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운영체제 첫 번째 시간 운영체제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운영체제란 무엇이냐? 여러분이 잘 알고 있겠죠? 운영체제란 OS라고도 불리는데 OS가 Operating System 이라고 불리는 OS가 바로 운영체제입니다. 운영체제, 즉 OS는 여러분도 지금 굉장히 많이 잘 알고 있고 쓰고 있을 텐데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운영체제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윈도우겠죠? 윈도우도 운영체제 한 종류고 윈도우 말고도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리눅스, 유닉스 등이 바로 이 OS, 즉 운영체제에 속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 운영체제는 무엇이냐? 아래에 정의를 적어놨는데요. 운영체제는 모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컴퓨터 시스템의 한 부분인 실행 관리자라고 정의할 수 있다. 운영체제는 누가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관리하므로, 즉 운영체제는 컴퓨터 시스템을 관리하는 보스라고 할 수 있다. 이 정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한번 읽고 좀 운영체제 여기가 네모칸이 쳐져 있을 때 쓸 수 있을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운영체제를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좀 실생활의 예제를 들어보면, 운영체제는 즉 사용자가 있고 컴퓨터를 사용한 사용자,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 즉 이 컴퓨터 시스템은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포함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용자와 이 컴퓨터 시스템 사이에 존재하면서 이 사용자가 이 컴퓨터 시스템, 즉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소프트웨어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쉽게 예를 더 들면, 쌤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축구를 예를 들면, 축구팀에는 크게 구단주가 존재합니다. 축구팀에는 그 팀의 소유주인 구단주가 존재하게 되고, 그 구단주 밑에 감독, 선수들을, 이 팀을 관리하는 감독이 존재하게 되고, 감독 밑에는 축구 선수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 이 축구 경기는 총 몇 명이 뛰죠? 네, 바로 11명이 뛰는데, 이 11명의 포지션이 공격수도 있고 미드필더, 그 다음에 수비수, 골키퍼, 이렇게 크게 네 가지 포지션이 존재하는데, 어떤 선수는 공격수에 어울리는 선수가 있을 것이고, 어떤 선수는 미드필드에 어울리는 선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선수는 키가 크고 잘 맞기 때문에 수비수에 어울리는 선수도 있을 거고, 어떤 선수는 반사신경이 굉장히 빠르고 동체 시력이 좋기 때문에 골키퍼 포지션에 어울리는 선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감독이 없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구단주가 이 축구 선수들을 모아서 이적 시장에서 돈 주고 선수들을 사서 팀에 영입을 하고, 이 팀은 1등을 해야 되고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샀겠죠. 구단주는 당연히 이 축구 선수들을. 근데 이 구단주는 축구 선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축구 선수들은 11명이 있는데, 이 좋은 선수들을 두고 어떤 선수를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 골키퍼에 배치를 시켜서 최대한의 효율을 낼 수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사기만 했을 뿐.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 축구 선수 감독이란 사람을 둬서 이 감독의 축구 선수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 골키퍼에 적절한 선수를 배치함으로써 그 팀의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이 감독이죠. 감독의 역할이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컴퓨터로 다시 왔을 때 이 감독이 하는 역할이 바로 OS, 즉 운영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단주는 사용자, 즉 유저겠죠. 사용자.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는 유저가 되겠죠. 유저. 그 다음에 이 축구 선수들은 바로 컴퓨터 시스템이 됩니다. 이제 좀 운영체제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갔을까요? 즉, 운영체제는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실행 관리자, 즉 모든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즉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자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운영체제예요. 그럼 이 운영체제가 왜 꼭 필요한지, 운영체제가 없으면 옛날엔 어떻게 컴퓨터를 사용했는지 살펴보면 이 그림이 바로 옛날 컴퓨터의 그림입니다. 운영체제가 없는 이 여기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용자이고 사용자 앞에는 이 부분이 다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시스템에 가깝겠죠. 컴퓨터 시스템. 그럼 이 OS가 없기 때문에 이 컴퓨터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중간 역할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포트에 선을 꽂았을 땐 더하기가 실행이 되고 이쪽 포트에 선을 꼽았을 땐 곱하기가 실행되는 이 컴퓨터인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사용자가 나는 뭐 어떤 더하기를 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 코드를 뽑아서 여기 꽂아야 되는 거예요. 더하기를 하고 싶을 때 쭉쭉 와서 이 포트를 뽑아서 꽂아야 되고 더하기를 다 써서 이제 곱하기 하는 컴퓨터 시스템이 필요할 때는 이 포트를 뽑고 이 포트를 이 곱하기 포트에 연결을 해야 여기 쭉 와서 얘를 뽑아서 이렇게 연결을 해야 곱하기를 수행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즉, 이 중간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해주는 운영체제, 즉 OS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직접 컴퓨터 시스템을 관리하고 뭐 포트를 뽑아서 직접 연결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과 같은 복잡한 컴퓨터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바로 운영체제란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사이에 운영체제가 들어가서 이 사용자가 직접 포트를 빼서 꼽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닌 이 OS가 대신 그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사용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편리하고 더 많은 자원들,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바로 운영체제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럼 이 운영체제 만든 목적은 뭐냐? 이 그림에서 왜 굳이 사용자 컴퓨터 시스템 사이에 OS 운영체제가 들어가야 되냐? 크게 네 가지 목적이 있어요. 이 운영체제의 목적은 다른 말로 하면 운영체제의 성능 평가 항목이에요. 성능을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평가 항목, 즉 성능을 판단하는 기준인데 첫 번째 처리 능력 향상, 두 번째 응답 시간 감소, 세 번째 신뢰성 향상, 네 번째 사용 가능도 향상이 있는데 처리 능력 향상은 무엇이냐? 주어진 시간 내에 처리되는 작업의 양. 주어진 시간 내에 처리되는 작업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운영체제겠죠.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운영체제가 좋은 운영체제냐라고 판단을 할 때 이 처리 능력 향상이 높은 게 처리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게 바로 운영체제 성능을 평가하는 항목 중에 하나고 운영체제의 목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응답 시간 감소는 무엇이냐? 컴퓨터에 명령을 지시한 뒤 그 결과가 출력되는 시간.
즉 어떤 운영체제가 좋은 운영체제이냐, 응답시간이 짧은 게 좋은 운영체제란 말이에요. 컴퓨터에 OS가 명령을 한 뒤 그 결과가 출력된 시간이 짧은 운영체제가 좋은 운영체제겠죠. 예를 들어 운영체제 OS1이 있고 OS2가 있어요. 이 OS1을 사용했을 때 덧셈을 할 때 1초가 걸렸어요. 1초가 걸리고 OS2를 사용할 때 덧셈을 할 때 2초가 걸렸어요. 그럼 어떤 게 좋은 운영체제인가요? 네, 즉 OS1, 1번이 응답 시간이 가장 짧기 때문에 좋은 운영체제란 말입니다. 즉 응답 시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운영체제를 사용한다. 컴퓨터의 시스템을 좀 더 빠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운영체제를 사용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신뢰성 향상은 주어진 운영체제에게 주어진 작업에 대해 얼마나 오류 없이 처리하는지. 즉 어떤 운영체제가 주어진 작업에 대해서 오류 없이 100%의 정확성을 가지고 그 작업을 실행한다면 그 운영체제는 굉장히 성능이 좋은 운영체제겠죠. 즉 신뢰성 향상을 하기 위해서 운영체제를 사용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사용 가능도 향상은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이죠. 시스템 운영 시간 중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용 가능한지. 사용 가능이죠. 가능한지. 즉, 이 사용 가능도 향상이란 건 컴퓨터 시스템, 즉 시스템이 돌아가는, 작동되는 시간 중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용을 가능한지, 즉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쉬지 않고 그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 가능한지, 그것도 OS가 해주는 역할인데, 이 사용 가능도 향상도 운영체제의 성능 평가 항목 중 하나입니다. 즉 좋은 운영체제란 이 시스템이 작동되는, 컴퓨터 시스템이 작동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 만약에 10초를 어떤 컴퓨터 시스템이 10초 동안 운영을 할 수 있을 때 이 10초를 전부 사용해서 연산이나 어떤 출력된 결과값을 가지고 오면 좋은 운영체제겠죠. 만약에 어떤 운영체제가 시스템 운영 시간이 10초인데 5초밖에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운영체제가 이 시스템을 5초밖에 수행하지 못하면 굉장히 조금 성능이 떨어지는 운영체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운영체제가 좋은 운영체제냐, 즉 운영체제 목적은 첫 번째 처리 능력 향상, 응답 시간 감소, 신뢰성 향상, 그리고 사용 가능도 향상, 이 네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운영체제가 사용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암기, 처리 능력 향상이 무엇이다 보다는 무엇이 처리 능력 향상이다. 운영체제 목적이 무엇이 있느냐 라고 좀 암기를 해 주시면 시험 문제 풀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운영체제 목적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어떻게 컴퓨터 시스템을 잘 사용할 것이냐. 당연히 컴퓨터 시스템을 처리 능력 향상시키는 게 좋겠죠. 많은 양을 처리하고. 그다음에 그 컴퓨터 시스템의 응답 시간 감소. 요청을 했을 때 짧게 응답이 오면 사용자는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고, 오류가 적은 신뢰성 향상. 오류가 적으면 좋은 거고, 당연히. 이 컴퓨터 시스템이 켜져 있는 동안에 얼마만큼의 사용할 수 있는지, 뭐 10초가 주어졌을 때 몇 초를 사용할 수 있는지, 10초가 주어졌을 때 많은, 최대한 10초에 가깝게 사용하는 운영체제가 좋은 운영체제다. 운영체제 목적. 이 네 가지를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론 운영체제 운영 방식이 있는데요. 총 7가지가 있는데, 운영체제 운영 방식이 무엇이냐? 운영체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즉, 아까 운영체제를 제가 선생님이 구단주 축구 감독
축구 선수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을 해서 구단주는 컴퓨터 시스템, 유저다, 사용자고 이 축구 선수가 바로 컴퓨터 시스템이다. 이 축구 감독은 이 축구팀을, 축구 선수를 가지고 최대한의 성적, 효율을 얻기 위해서 관리 감독하는 사람인 거예요.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즉 이게 OS인데 이 축구 감독마다 다 성격이 다를 거잖아요. 뭐 포메이션도 다를 것이고 뭐 전술도 다를 것이고 전략도 다를 거잖아요. 그 팀마다, 그 팀에 있는 감독마다. 즉 운영 체제도 여러 가지의 운영 방식이 있는 거예요. 즉 뭐 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4-3-3 포메이션도 있고요. 4-2-3-1 포메이션도 있고 4-1 뭐 4-1-2-3 여러 가지 포메이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OS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태가 일괄 처리 시스템부터 분산 처리 시스템까지 쭉 시대를 흐르면서 발전을 해온 형태인데 일단 설명을 하고 나머지 뒤에 설명을 한번 쭉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처리 시스템은 무엇이냐? 가장 먼저 생겨난 형태로 유사한 성격의 작업을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하는 방식. 어떤 유사한 성격의 작업을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하는 방식이 바로 일괄 처리 시스템 운영 방식이에요. 즉 예를 들면은 여러분 그 월말에 그 출결 현황 있잖아요. 출결 현황에 여러분 막 사인하잖아요. 여기 막 사인하는데 이게 바로 일괄 처리 시스템이에요. 여러분이 7월달에 출석이면 7월달에 출석 결과를 쭉 모아서 맨 마지막 날 7월 31일에 이렇게 출결 현황에 사인을 하듯이 유사한 성격의 작업을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하는 방식이 바로 일괄 처리 시스템입니다. 출결 현황을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은 무엇이냐? 하나의 컴퓨터 시스템에서 여러 프로그램들이 실행되는 것. 실행되는 것. 이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요. 한 컴퓨터에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뭐 지금 이제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이 화면이 있겠죠? 여러분 온라인 화면. 여기 뭐 구글 클래스룸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을 거예요, 지금. 선생님 목소리를 듣고 있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모니터 화면에 뭐 유튜브 지금 틀어져 있지, 유튜브. 유튜브가 틀어져 있고 페이스북도 있겠죠? 유튜브 아닌 페이스북.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게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이에요. 뭐 간혹가다 여기 하면 롤을 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제보가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컴퓨터에 나눠서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딴짓을 하는 게 바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 운영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시분할 시스템은 무엇이냐? 하나의 컴퓨터를 여러 개의 단말기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스템. 이거는 좀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쉽게 예를 들면 유닉스 같은 어떤 컴퓨터에 유닉스가 깔려있는 컴퓨터에는 유저들이 여러 명이 들어올 수 있어요. 유저 1, 유저 2, 유저 3, 유저 4 이렇게 여러 명의 유저들이 하나의 컴퓨터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만약에 유저 1이 이 컴퓨터를 다 차지하고 있으면 유저 2, 3, 4는 못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시분할 시스템에서는 유저 1한테 뭐 짧은 시간 0.1초, 유저 2에 0.1초, 유저 3에는 0.1초, 유저 4에도 0.1초 하면은 다 0.1씩 이렇게 할당 시간을 주어주면 유저 1이 0.1초 동안 사용하고 다음에 사용할 때 동안은 0.3초, 즉 유저 2, 유저 3, 유저 4가 사용하고 기다리고 0.3초 만에 다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0.3초는 굉장히 짧은 시간, 이것보다 더 짧은 시간을 주어지기 때문에 이 유저 1은 컴퓨터 한 대를 4명이서 사용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만 사용하고 있다는 착각을 들게 해줄 정도로 짧은 시간이에요. 시분할 시스템은 하나의 컴퓨터를 여러 명의 유저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운영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눅스를 예를 들었는데 이렇게 리눅스를 예로 생각하고 있으면은 편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다중 처리 시스템은 무엇이냐? 여러 개의 CPU를 통해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처리. 이게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이랑 조금 용어가 비슷하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처리하는 거에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키워드가 뭐냐?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은 하나의 컴퓨터 시스템에서 당연히 여러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이에요. 대신에 다중 처리 시스템에선 키워드가 여러 CPU가 여러 개인 게 다중 처리 시스템의 키워드입니다. 그럼 다중 프로그래밍과 다중 처리 시스템을 비교할 때는 CPU가 여러 개인지 여러 개가 아닌지를 보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간 처리 시스템은 무엇이냐? 처리해야 할 작업이 발생한 시점에서 즉각 처리. 처리할 작업이 딱 들어오면 작업이 발생한 시점에서 즉각적으로 처리하는 운영 방식이 실시간 처리 시스템이에요. 이게 어디서 쓰이냐? 여러분 옷 많이 사잖아요. 네이버나 뭐 온라인 쇼핑몰에서 옷을 살 때 결제를 하면 바로 내 통장 잔고에서 돈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이 실시간 처리 시스템이에요. 처리할 작업, 결제, 옷 구매. 그럼 발생했을 즉각 처리하는 게 내 통장 잔고. 이 통장 잔고가 바로 빠지겠죠. 옷을 구매하면 처리할 작업이 바로 들어오면 내 통장 잔고가 바로 결제하는 순간 빠지기 때문에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실시간 처리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중 모드 시스템은 다중 모드예요. 여러 가지 모드가 섞여 있는 시스템이에요. 즉 일괄 처리, 시분할, 다중 처리, 실시간 처리 시스템을 한 시스템에서 제공. 일괄 처리 다중 모드는 모드가 여러 개인 것을 한꺼번에 제공하는 게 바로 다중 모드 시스템이에요. 일괄 처리, 시분할, 다중 처리, 실시간 처리 시스템을 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게 바로 다중 모드 시스템입니다. 마지막으로 분산 처리 시스템은 무엇이냐? 여러 대의 컴퓨터에 작업을 나누어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신망을 이용하여 처리. 여러 대의 컴퓨터의 작업을 나누어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신망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시스템이에요. 즉, 이렇게 큰 덩어리의 작업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큰 덩어리의 작업을 한 대의 컴퓨터가 수행을 하면 굉장히 많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덩어리 쪼개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이 작은 덩어리로 쪼개고 얘를 이렇게 쪼개서 이 작은 작업들 하나를 컴퓨터에 연결을 해서 처리를 한 후 이 결과를 모아서 최종 결과를 나타나게 해주는 게 바로 분산 처리 시스템인 거예요. 즉, 큰 작업을 짧게 나누어 이 작게 나눈 작업들을 각각의 컴퓨터에 분산시켜서 한꺼번에 처리하도록 하는 게 바로 분산 처리 시스템입니다. 즉, 큰 작업을 한 대의 컴퓨터가 하는 것보다 여러 대의 컴퓨터로 작게 작업을 나누어서 하면 굉장히 처리가 빠르겠죠. 여러분 발표할 때 팀 프로젝트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팀 프로젝트 어떤 발표 수업을 할 때 어떤 주제를 선택하는 사람도 주제를 선택해야 되고 자료 조사해야 되고 PPT를 해야 되고 발표 이렇게 네 가지의 일을 한 명이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조원별로 한 명은 주제 선택, 한 명은 자료 조사, 한 명은 PPT 만들기, 한 명은 발표하기 이렇게 네 명이서 이 작업을 수행하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끝날 수 있기 때문에 분산 처리 시스템이 이런 운영체제 운영 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좀 운영체제 부분은 암기할 부분, 암기라기보다는 어떤 게 이것이다 라는 좀 느낌, 감각을 찾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실생활의 예제를 통해서 많이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도 수업을 잘 따라오면 시험 볼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운영체제 개요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메인 램, 메인 메모리, SSD, HDD, 하드디스크 이런 메모리에 대해서 알아볼 테니까요. 네, 다음 시간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